안녕하십니까. 맘편하는 원장 김동욱입니다. 이제 추석도 지나고 해서 날씨도 이제 점점 서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9월달도 반이 지나가고 있어서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까지 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 예술적인 부분이랑 정신과적 질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명이 일본의 쿠사마 야요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땡땡이 화가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래서 그분 작품 세계를 보시면 다 이 동그란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 땡땡이라는 유명한 회사와도 그 콜라보를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름난 화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호박 무늬에 땡땡이 무늬가 있는 것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명해가지고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쿠사마 야요이가 그 땡땡이 무늬를 그리기 시작한 거는 개인적인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조현병의 증상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조현병을 앓으셨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봤던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그런 환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좀 받으셨고요. 그래서 진단도 받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증상이라고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분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증상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환시로 보였던 그 동그란 무늬를 가지고 예술적인 부분으로 승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이라고 하면 이 어떤 틀 속에 가둔다는 의미도 되는데 그 원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환자라는 부분 또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아주 깨끗하게 깨버리고 무한히 확장하는 원을 통해서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느끼는 어떤 선입견이나 잘못된 왜곡된 시선들을 넘기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시간이 있으시다 그러면 한 번 정도만 검색을 해보셔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작품 세계를 볼 수 있어서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세계를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든지 프랑스의 그 카페 그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가장 유명한 해바라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술 세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람이 정물이나 풍경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모델을 비용을 주고 사서 그릴 수 있을 만큼 비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유가 있고 안정적인 삶을 누렸던 화가들에 비해서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고 그리고 또 아마 그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느끼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흐가 그렸던 그림 해바라기라고 관련된 그림 부분들은 말년에 그가 이제 조현병을 앓으면서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으면서 그렸던 그 시기에 표현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시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회를 실제로 봤을 때 고흐가 그 당시 그림과 다른 느낌을 주는 부분들은 사진기가 발명이 되면서 이전에는 실물과 가장 가깝게 그리는 화가들을 선호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이 아주 짧은 시간에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떠나서 자유로운 그림을 추구하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들이 야수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상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발전해가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흐가 그린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충만히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해바라기 그림을 보면 거기서 보여지는 그 화려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노란색이나 그런 느낌들이 당대에 가지고 있는 고전주의 화가들이 표현하지 못했던 그 삶에 대한 어떤 열정, 에너지 그 부분들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후세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고 지금도 영화나 또 여러 가지 뮤지컬을 통해서도 그 고흐의 삶을 다시금 발견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흐도 조현병을 가지고 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한 의지를 불태웠고 그 생명에 대한 열정이 새로운 그림으로 화폭이 옮겨지게 되었고 그 면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감동을 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쿠사마 야요이가 환자라는 한계 속에 가두는 세상을 이기고자 했다 그러면
고은은 죽음의 그늘을 벗어난 초월적인 어떤 삶에 대한 가치나 아름다움을 노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중섭 화가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일본에 유학을 했었는데, 그래서 일본의 그 새로운 화풍과 만나서 새로운 그림을 우리나라에 들여오게 됩니다. 그 이중섭 화가가 그린 그 황소라는 그림을 보면, 아마 제가 서울미술관에서 봤었는데요. 서울미술관인가? 직접 제가 그 그림을 봤었는데, 실제적으로 사진이나 어떤 그 이제까지 봤던 텔레비전에서 봤던 영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소가 꿈틀거리는 그 생명력이 정말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섭 화가도 사실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말년에는 사람들이 이제 술을 먹고 이제 그 돈을 안 내고 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뭔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자 자기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담배 안에 있는 그 금박지를 펴서 그 아주 세밀하게 자기의 표정을 그린 그림을 있는데요. 이중섭 화가의 그림을 보면 아마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눌려있던 그 억압감을 그 소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정말 잘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그림을 보더라도 예전의 그림이라기보다는 최근에 화가가 그린 것 같은 그런 넘치는 세련미와 화려함과 그 역동성과 생명력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식민지 시대 때 어두웠던 부분들, 그로 인해서 가난과 어려움으로 힘들었던 자신의 삶을 이겨내고자 하는 열망들이 이중섭 화가의 그림을 통해서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명의 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명의 화가의 공통점이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유튜브에서 댓글을 볼 때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정신과 의사를 함께 되면 제정신이냐, 그래서 제정신인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정신과 의사들은 어떤 힘으로 버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이제 마음이 다치거나 또 아픈 부분들을 많이 보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쿠사마 야요이가 해내려고 했던 그 편견을 이겨내려는 그 몸부림, 아니면 또 고흐가 가지고 있던 생명력에 대한 열정, 그리고 또 이중섭 화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삶에 대한 역동성,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찾아나가는 사람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의가 되면서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서 점점 단순히 환자를 환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력과 또 삶에 대한 가치를 같이 이해하고 또 그 부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훈련받는 게 저희들의 삶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일상적인 삶을 누리고 또 가족과도 삶을 보내고 있고요. 또 전시회도 가고 또 TV도 보고요.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직업적 특성상 그 아픈 부분들을 많이 만나긴 하지만 또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을 항상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또 배워가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유튜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